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선수가 대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팀을 만나고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가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잠재력이 있어도 팀에서 경쟁하는 선수가 많고 그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많은 경기를 뛸 수도 없고 스카우터들에게 주목받기도 어렵죠. 지금 현재 한국 축구 선수 중 이 문제에 봉착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대한민국에서 축구로 대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하면 박지성, 손흥민, 김민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성은 22살 이후에 아인트호벤에서 2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한 시즌에 37경기, 45경기를 출전했고 대부분이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김민재도 비록 첫 해외 진출이 중국이었지만 이후에 페네르바체, 나폴리에서 주전으로 맹활약하고 인정받으면서 지금은 B클럽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발 출전이었고 경험을 통해서 더욱 인정받게 된 것이죠. 손흥민은 더 말해서 뭐합니까? 독일에서 18살에 프로 데뷔를 했고 역시 주전이었고 두 자릿수 골을 넣고 인정받으면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서 그곳에서도 주전이었고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고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을 때는 첫 시즌에 적응을 잘 못하고 포체티노 감독도 중용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검증받으면서 팀의 주전이 되고 25살 나이에 8천만에서 1억 파운드 몸값이라고 극찬 모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7년 동안 팀의 핵심 선수로서 감독이 계속 바뀌어도 입지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팀의 퀄리티보다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는 거죠. 아인토벤, 페네르바체, 나폴리, 함부르크, 레버쿠젠, 토트넘에서 경기를 많이 뛰고 경험이 쌓이고 인정받고 이게 축구에서 성공 1순위가 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멈춰버린 게 너무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박지성도 전성기 맨유로 이적해서 레전드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김민재도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팀의 핵심이 된 시기는 약 26살, 27살 때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조금 다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22살, 23살을 B클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1살의 라리가 약팀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대활약을 하면서 팀을 10위까지 올려놓는 맹활약을 펼쳤는데 당연히 경기 출전도 많이 했죠. 36경기 중에 33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21살부터 유럽 내 팀에서 이렇게 활약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 만큼 영입을 하게 되면 구단이나 감독은 팀은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더욱 주요 선수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2023, 2024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을 때 모두 와 하셨나요? 신기했지만 과연 이강인이 주전으로 뛸 수 있느냐에 촉각이 곤두세워 있었습니다. 첫 시즌 이강인은 34경기 중에 총 23경기 출전, 18경기 선발, 5경기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22살에 B클럽에서 이 정도 출전한 것도 대단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은바페가 떠나고 선수들이 바뀌면서 이강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엔리카 감독은 멀티 자원으로서 팀의 핵심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나폴리의 오시멘 영입에 대한 오퍼를 넣었을 때 나폴리에서 이강인을 함께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예 오시멘을 받지 않는 초강수까지 둬버렸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에 2,500만 유로 몸값의 이강인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고요? 프리시즌 때 이강인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용되면서 팀의 중심인 듯 보였습니다. 개막 원정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전에 가장 빠른 골을 넣으면서 주목받고 주간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B클럽이다 보니까 선수 자원이 풍부해서 2라운드에서는 교체로 출전했고 교체로 출전하고도 또 멋진 중거리슛을 넣으면서 2경기 연속골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3라운드에 다시 팬들은 궁금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일까 아닐까? 분명 B클럽에서는 선발이냐 아니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B클럽에서도 주전 선발이라고 하면 그건 시장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3라운드에서도 이강인은 벤치였습니다.
호라, 자, 지난 시즌 4위를 한 강호 릴이었고, 이번 시즌도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과 원정 경기엔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벤치라. 자, 이강인은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74분에 교체를 투입되면서 18분 출전을 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선수를 팀의 반전을 만들어 달라 요청도 아닌 그냥 이제 선발 출전한 선수를 쉬게 해야 하니 이강인을 투입하자 이건데, 이건 누가 봐도 핵심이 아니라 조커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강인은 마요르카 때처럼 많은 경기와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뛰는 게 아니라 B클럽 팀의 조커로 뛰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강인과 경쟁 상대가 누구길래 밀린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멀티 포지션 소화 선수라고 했습니다. 굵직하게 보면 뭐 오른쪽 윙어와 미드필더 한 자리인데, 오른쪽 윙어가 세계 랭킹 2위, 프랑스 주전 국가대표이자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 이강인보다 이정료가 3배가 높고 연봉도 300억이 넘습니다. 덴벨레와 이강인은 유형이 전혀 다르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되면 덴벨레가 주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실제로 엔리케는 덴벨레를 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냉정하게 구단이든 엔리케 감독이든 덴벨레를 절대적 신뢰를 하긴 어렵거든요. 유리몸 선수라서 언제 다치게 될지 모릅니다. 그걸 대비해서는 이강인이 또 필요한 거죠. 또한 미드필더에는 비티냐, 이번에 영입된 네베스, 자이레메리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또 완전 붙박이 주전입니다. 이 세 명도 이강인과 같은 유형의 선수는 없습니다. 비티냐와 이강인이 뭐 체격도 비슷하고 활용도가 비슷할 수 있는데, 비티냐는 오른발이고 이강인은 왼발입니다. 그래서 또 뭐 비교 불가고, 비티냐가 주전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네베스는 이번에 영입된 900억 선수인데 중원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강인이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자이레메리는 프랑스 미드필더 기대주로 18살인데도 1000억이 넘는 몸값의 선수로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프랑스 국대 주전이에요. 네. 이강인이 낄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할 때 이강인이 출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강인이 파리의 핵심 선수, 주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강인은 무조건 출전 경기 수와 출전 시간이 마요르카 때보다 훨씬 적어지죠. 그럼 이강인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흥민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레버쿠젠에서 30경기를 출전하고 그 중에 28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주전 맞죠? 네. 눈에 확 띄게 되죠. 그러면서 레버쿠젠을 떠나고 싶어 할 때 리버풀, 토트넘, 도르트문트 등 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1, 2년 적응기를 마친 후에는 토트넘의 붙박이 주전이 되고 가치도 폭등을 했습니다. 현재 이강인의 가치가 2,500만 유로인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손흥민이 지금 이강인보다 한 살 많을 때 토트넘 이적료보다 더 높습니다. 뭐 물론 10년 후라는 걸 감안해도 이적료만큼은 손흥민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눈부신 활약을 하는 미드필더가 된다면 이적료도 폭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름 이적 시장 때 뉴캐슬 디렉터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700억을 설정했다는 기사도 나왔었죠. 아니, 이걸 또 거품이고 뭐 가짜라고 할지 모르지만 트랜스퍼 마르크트는 예상 가치를 설정한 것 뿐입니다. 구단들이 영입이 치열해지고 높게 평가하면 그냥 뭐 이적료는 폭등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토트넘이 솔랑키를 영입했을 때 6,500만 파운드를 치르면서 토트넘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썼거든요. 그런데 트랜스퍼 마르크트에는 이적료가 3천만 파운드, 네, 4천만 유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지금 같은 활약에 출전만 보장되는 주전이라면 몸값은 폭등되고 대활약할 수 있는 선수인 것입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축구하는 게 매우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선수의 행복을 뭐 저주할 수는 없죠. 네, 지금이 만족하다고 하면 뭐 그것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팬들은 이강인은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갑자기 뭐 골도 겁나 잘 넣어요. 그래서 한 팀에 조커로 남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같은 빅클럽은 뭐 전성기 때 뭐 활약하고 때가 되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조커가 아닌 주전으로 대활약하길 응원합니다. 뭐 물론 뭐 지금 최악이니까 뭐 떠나야 한다는 아니고요. 올 시즌에 우리 했던 것과 다르게 음바페 뭐 빈틈도 안 느껴지는 만큼 리그 우승 뭐 그 이상을 해내고 이강인이 행복한 축구하길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